안녕하세요. 일생입니다. 여러분, 2024년 또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일생 구독자님들, 4월은 3월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즐거운 일들이 여러분들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직장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팀장이 당신에게 진짜 원하는 거 39.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팀장 밑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찐 조언을 전하고 있는 책이라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직장 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 같이 내용을 공유하고 또 조언을 해주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은이 잠깐 소개할게요. 지은이 임희걸, DB그룹 생명보험사에서 인사전략, 교육전략 수립 전문가로 일했다. 20년 넘게 인사와 교육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교육팀장을 거쳐 영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같이 목차 살펴볼게요. 목차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선택하실 때 목차는 꼭 보셔야 돼요. 이 책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거의 절반은 목차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보고서. 여기서도 이제 11가지로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놨어요. 결론부터 보고하기, 완성도보다 타이밍, 묻기 전에 먼저 보고하기, 모두가 꺼리는 중간 보고 잘하기, 그 다음에 데뷔뉴스에 신속하게 보고하기, 고객이 명확한 보고서 쓰기, 팩트 위주로 보고하는 센스, 요점 정리해서 보고하기, 제목만 읽어도 내용이 보이는 메일 쓰기, 정확한 문장으로 신뢰 얻기, 읽는 보고서 말고 보는 보고서 만들기. 2장 소통 관계, 너무 중요하죠. 우리 사회생활 직장을 하시는 분들 소통 관계 중요합니다. 세 가지 핵심 관계에 집중하기, 동료와 스몰 토크로 관계 넓히기, 유머와 웃음으로 위기 넘기, 전략적으로 대화하는 기술, 정확하고 당당하게 말하기, 공감을 위한 경청 기술, 마음을 읽는 협상 기술, 쿨하게 피드백 받아들이기, 상대가 감동하는 설득 기술, 팀장과 함께 나누는 성과의 기쁨. 자, 3장 일머리 개념, 전체 흐름 파악하고 일하기, 효과적인 프로세스 만들기, 기획 고수로 성장하려면 플랜 B, 플랜 C 준비하기, 퇴근 시간 사수하기, 동료, 사부서와 협업하기, 때때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용기, 현장에서 값을 찾는 기민함, 동료, 후배와 함께 성장하기, 리더십에 관심 두기. 마지막 4장입니다. 태도 마음가짐, 업무가 단순해지는 정리기술, 성과 중심으로 생각하기, 주도적으로 일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몰입해서 일하는 즐거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기, 삶과 일에서 의미 찾기. 에필로그, 버티면 성장한다. 찐 조언을 듣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책을 통해서 조언을 들으시면서 그 노하우를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당신에게 원하는 보고서 1. 결론부터 보고하기. 몇 시간 분량의 이야기를 1분 30초 안에 담아내야 하는 장르가 있다. 바로 영화 예고편이다. 상영 시간이 2시간 전후인 영화를 짧게 보여주면서 관객의 흥미를 끌어내야 한다. 1분 30초 중에서도 초반 30초 안에. 보고서는 한 편의 영화다. 보고서의 구성은 영화 예고편에 해당한다. 예고편만 보고도 영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팔리는 영화, 끌리는 보고서가 된다. 짧은 시간에 고객을 설득하지 못하는 영화는 실패한다.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읽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보고서는 사용 가치를 잃는다. 몇 날 며칠을 야근하며 만든 보고서인데 팀장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면? 만일 당신이 한창 보고하고 있는데 팀장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말한다면 그날 보고는 전략을 잘못 세웠다는 뜻이다. 보고는 마케팅과 같다. 보고를 잘하려면 핵심부터 얘기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결론이다.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한다. 두괄식이다. 영화 예고편은 결말까지 보여주지는 않지만 핵심 내용을 보여주면서 관객의 관심을 한순간에 끌어낸다. 어떻게 보고해야 보고서를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까? 어떻게 하면 내 의지를 관철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팀장이 내 의견대로 바로 의사결정을 할까? 관객이 영화 예고편을 보고 예매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는 불과 2, 3분도 걸리지 않는다. 팀장 역시 당신의 보고서나 기획서를 보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실행할지 더 보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시선을 확 끄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사적인 대화는 상대를 억지로 배려하지 않아도 되고 말하는 사람이 두서없이 말해도 서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아주 친한 사이라면 대충 말해도
적당히 알아듣곤 한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화, 공적 소통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대화 후에 반드시 결론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해 소통한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을 모른 채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을 끌면 피곤해한다. 주니어 팀원은 사적 소통에 익숙한 세대다. 특히 온라인에 강하다. 온라인에서 좋아요 숫자를 보면서 자신의 소통 능력을 자신한다. 그래서 공적 대화에서도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상대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 일에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갑갑한지를 호소한다. 하지만 소통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과거 조직 내 소통은 위에서 아래로 흘렀다. 그리고 수많은 보고서와 자료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사를 위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보고하는 팀원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소통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평적인 소통을 강조하면서 팀장을 위한 보고와 마찬가지로 팀원의 입장을 표현하는 소통도 중요해졌다. 이제는 팀장과 팀원 모두 서로의 고객이다. 서로를 배려한 소통 방법이 필요하다. 팀원은 두 갈씩 보고로 팀장의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어야 한다. 팀장은 팀원이 업무 과정에서 생기는 필요사항이나 어려움 등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상호소통이 되려면 소통의 기본이 되는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는 온전히 고객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고객은 일의 목적, 그 일의 결과, 일의 혜택을 알고 싶어 한다. 사적 대화에서는 안부도 묻고 날씨 얘기도 하고 근황도 물어보며 워밍업으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공적 대화에서는 다 생략하고 핵심부터 먼저 다뤄야 한다. 그 다음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루는 편이 좋다. 결론은 맨 앞에 배치하고 팀원 관점에서 어필하고 싶은 사항은 보고 중간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서로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한 보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고 전에 적절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면 좋다. 보고 시나리오를 짤 때는 목적을 먼저 떠올린다. 보고하는 이의 입장보다는 보고받는 사람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의 목적을 제시한다. 듣는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목적은 대개 어떤 이익이 있는지이다. 상사가 보고를 원하는 것은 결국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팀장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why, 이것을 왜 해야 하는데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팀장을 설득할 수 있다. 기획안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이걸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주면 된다.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편이 더 유용하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보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기 원한다. 하지만 수치화한 이득, 가시화한 이득을 보여주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제시하자. 왜 갑자기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면 우리의 사회공헌 활동을 보여주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MZ세대를 잠재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음을 먼저 설명한다.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제일 위에 오도록 기획안을 작성한다. 보고할 때도 이 why를 먼저 언급한다. 지금 꼭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에 요즘 대세입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라고 대답하면 실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는다. 물론 경쟁사들이 모두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니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트렌드를 따라야 한다. 제안 동기가 그렇다 해도 어떤 이득이 생길지 반드시 구상하여 제안해야 한다. 트렌드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라면 남들이 실패할 때 우리도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철저히 이득과 손실을 따져 명확한 실행 이유가 보일 때 시도해야 한다. 핵심 메시지를 결정했다고 해도 이를 풀어내는 전체적인 보고 시나리오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PREP 기법을 사용하면 좋다.
PREP 말하기 기법은 핵심부터 전달하는 방법이다. 서술형 글에도 사용하지만 보고서 작성 기법으로 쓴다. 초반에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며 이목을 끌고 다시 맨 마지막에 핵심 메시지를 반복한다. PREP 말하기 기법 P. 포인트 핵심 메시지 R. reason 논리적 이유 E. example evidence 사례 제시 P. 포인트 핵심 메시지 사람들은 점점 더 짧은 콘텐츠에 익숙해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유튜브의 쇼츠 등 쇼폼 동영상은 30초 정도 길이로 제작된다. 길어야 1분을 넘지 않는다. 이런 시대에는 길고 장황한 보고보다 핵심이 담긴 짧은 보고가 먹힌다. 전달해야 할 정보가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이다. 초반 30초에 보고의 핵심을 담고 일단 주의를 끈 후에 본론을 이야기하자. 예고편에 끌려 극장에 앉는 관객처럼 팀장이 핵심 메시지에 끌려 긴 보고를 듣도록 만들자. 묻기 전에 먼저 보고하기. 광희 대리는 새로운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했다. 그때까지 팀장은 리더십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시급한 일처리에 바쁘다 보니 회사의 장래를 위해 리더 계층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일단 생각을 깨우치게 만들자 팀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팀장급 리더 양성 교육이 부족하긴 했어요. 임직원 교육 체계에 뭔가 빠진 것 같다 했더니 리더 양성이었네요. 그렇게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은 팀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동료들은 실무자가 고생해서 팀장 좋은 일만 시켰다고 말했지만 광희 대리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바라볼 때마다 뭔가 뿌듯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팀장이 명확하게 일의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팀원이 있다. 사실 그렇게 훌륭한 상사를 만났다면 직장 생활에서 큰 복을 얻은 셈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사는 쉽게 찾기 힘들다. 팀장은 대부분 팀원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팀장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팀원을 시험해 보려는 팀장이다. 대략의 방향을 알고는 있지만 팀원이 답을 가지고 올 때까지 입을 다문다. 둘째, 구상력이 부족한 팀장이다. 먼저 방향을 세우지 못하고 일단 논의를 시작해야 점차 그림을 완성해 나간다. 셋째, 능력이 없는 팀장이다. 팀원에게 과제를 떠넘기는 유형이다. 팀장이 바로 방향과 답을 주리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 팀장 역시 해답을 찾아가는 존재다. 멋진 팀원이라면 먼저 이슈를 던져 팀장이 생각하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팀장이 판단하게 유도한다. 팀장은 먼저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약하지만 대신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일단 팀원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면서 발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 상사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 독심술사가 될 필요는 없다. 호감 가는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해 밤새 고민해봐야 그 마음속은 알기 힘들다. 팀장의 머릿속을 읽으려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조언하고 싶다. 물론 중간 보고를 통해 팀장과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소통 과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최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먼저 들이대는 건 팀원이 나서는 편이 서로 편하다. 상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제안은 쉽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실무자가 진심을 담아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므로 완성도도 높은 편이다. 팀장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도 팀원을 이길 방도가 없다. 이미 다양한 측면을 고민한 후 내놓은 제안이기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열망을 담아 제안서를 작성하면 보는 사람은 그 열정에 설득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먼저 나서서 제안하고 보고하는 팀원은 극소수다. 왜 팀원들은 선제 보고를 피하는 걸까? 대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여유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팀장은 팀원을 불러 물어보거나 보고서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그렇게 지시받은 후 시작한 보고서는 내용이 좋을 리 없다.
작성자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보고서를 쓸 때 태도가 보고서의 질을 결정한다. 하지만 먼저 들고 오는 보고서는 참신하다. 아이디어가 넘치고 의견이 살아있다. 지시받고 만든 보고서에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긴다. 그나마 중요한 내용이 빠지기 일수다. 숨기려 해도 열정의 차이가 글에 드러난다. 팀장은 보고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지만 덮고 있다고 생각한다. 팀장과 소통하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신뢰도는 떨어지는 중이다. 또한 당장 나무 베기에 바빠 나무 자르는 도구 개선할 시간은 없다는 생각은 무책임하다. 낡고 무뎌진 도끼로 나무를 내리치고 있을 때 경쟁사는 전기톱을 준비할 수 있다. 선조치 실행은 팀원이 리스크를 끌어안는 행위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팀장은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실행을 중시하는 타입은 보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데 보고는 팀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보고하면 팀장 책임이지만 보고하지 않으면 팀원 책임이 된다. 먼저 보고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보고하지 않으려 하는 전략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결국은 선택사항이다. 팀장을 우군으로 만들고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전략을 쓸 것인가, 아니면 일단 위험이 크더라도 내일만 쳐내는 데 집중할 것인가. 학창시절 우리는 모두 신기한 경험을 했다. 공부하긴 해야 하는데 시작하기가 참 어렵다. 간신히 공부할 이유를 떠올리고 의욕이 생겨서 책상에 앉으려 한다. 딱 이 순간에 엄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 여태까지 뭐 하는 거니?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그 순간 모든 의욕은 사라지고 반발심만 남는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다. 이미 하려고 마음먹은 일이라도 누가 시키면 그때부터는 하기 싫어진다. 보고서 작성과 보고도 마찬가지다. 시켜서 하면 흥미가 반감된다. 그때부터 의무감만 남는다. 회사원은 매사 의욕이 넘쳐 열정을 불태우지 않는다. 일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실행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의욕이 꺾이고 흥미를 잃는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끼며 일하려면 먼저 제안하는 편이 낫다. 혼자 보고서 쓰면서 팀장과 동료들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는 상상에 가슴이 뛴다. 내가 먼저 회사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뿌듯하다. 이 건으로 크게 성과가 나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겠지 하며 슬쩍 미소 짓는다. 모두가 꺼리는 중간 보고 잘하기. 몇 개월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담당한 적이 있다. 성미가 급한 팀장은 초반부터 프로젝트 진행률을 점검하며 사사건건 개입했다. 담당자인 나는 서두르다 일의 완성도가 떨어질 것 같아 고민이 많았다. 프로젝트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지만 상사는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했다.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더니 선배 현찬 과장이 나를 불렀다. 초반 경쟁사 조사가 끝나면 빠르게 중간 보고를 하는 게 어때? 윗사람들은 오래 걸리는 큰일일수록 중간에 보고하면 좋아하더라고. 나는 현찬 과장의 조언대로 2, 3페이지 보고서를 만들어 중간에 보고했다. 팀장은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그 뒤로 상당 기간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팀장과 팀원의 차이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만큼이나 거리가 멀다. 서로의 생각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 중 하나가 중간보고다. 팀장은 중간보고 잘하는 사람을 신뢰한다. 중간보고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진행 상황 정도만 간략히 보고하는 것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 쉬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팀원이 답답하다. 팀원은 중간보고를 끔찍히 싫어한다. 어차피 팀장과는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이니까 조금이라도 얼굴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 게다가 중간보고로 시간을 낭비하느니 그 시간에 일을 빨리 끝내버리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닌가. 팀장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일에서 생기는 무수한 문제에 부딪혔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웠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책임 소재를 묻게 되었다. 협업해야 하는 일인데 부서 간 견해 차이로 시간만 낭비했다.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겪고 나면 누구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진다. 더욱이 결과에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러다 보니 팀장들은 매사에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어떻게든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여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싶어 한다. 팀원의 중간 보고를 받으면 팀장이 일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 불안을 덜 수 있다. 팀장도 팀의 주요 업무를 임원에게 보고한다. 팀원에게 중간에 보고받아 팀 전체 업무 현황을 잘 파악해서 보고하면 관리에 뛰어난 팀장으로 평가받는다. 임원이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무능력한 팀장으로 낙인 찍히기 쉽다. 팀원은 왜 중간에 보고하지 않으려 할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우선은 팀장이 업무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끼어든다고 생각한다. 지연 대리는 새로운 팀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다른 부서에서 온 팀장은 교육 운영 업무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곤 했는데 지시를 따랐다가 오히려 일이 틀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후 지연 대리는 되도록 중간 보고는 생략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통이 어렵다고 하는 팀원도 있다. 중간 보고에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데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부족한 팀장은 배가 산으로 가게 만든다. 재현 주임은 영업 지원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중간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일정 단축을 위해 비핵심 파트의 구축을 외주사에 맡기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외주가 핵심이 아니었지만 팀장은 꼭 외주로 보내야 하냐,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안 되느냐,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트집 잡았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팀원은 중간에 보고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중간 보고는 팀원에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 중간 보고 잘하면 넉넉한 예산이나 납기를 지원받는다. 팀장으로서는 불안 요소가 해소되었으니 그가 하는 일을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넉넉히 지원해주게 된다. 납기가 촉박한 일을 맡았다고 해보자. 처음부터 이 건은 도저히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이는 팀장은 많지 않다. 회사에서 시간은 곧 비용이고 모든 일의 시간을 충분히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보고하면서 추가로 시간 확보가 된다면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본다. 일이 시작되었으니 팀장 입장에서도 첫 발은 뗀 셈이고 중간 보고를 통해 현황을 세세히 들어보니 납기가 부족하다는 말이 이해된다. 조직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보고하면 추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팀장은 어떻게 팀원을 평가할까? 평가 포인트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를 기억해 두었다가 이 정보가 쌓이면 전체적인 인물평을 엮는다. 평가 포인트란 주로 보고, 회의, 프리젠테이션 등이다. 특히 보고는 팀장이 팀원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근거다. 중간 보고로 기회를 늘리는 사람은 좋게 평가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다. 중간 보고는 소통 오류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준다. 일이 다 끝난 후에 팀장과 팀원 사이의 견해 차이가 크면 이것만큼 난감할 데가 없다.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수정해야 하거나 기껏 일해놓고 나쁜 평가를 받게 된다. 중간 보고는 같은 일을 두세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중간 보고를 거창하게 생각하면 선뜻 보고하기 꺼려진다. 중간 보고는 최소한의 정보, 한두 페이지면 족하다. 어차피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므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라면 어떤 방식도 좋다. 보고서가 아니라 메일이나 메모로 주요 사항을 기록한 내용이라도 충분하다. 만약 팀장의 개입으로 일이 틀어질 것이 걱정된다면 이 부분은 빼고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팀장이라면 예산은 별도 산정 중이라고 쓰고 나머지 사항만 보고하여 확인받는다.
예산은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팀장의 지적에 대비할 준비가 다 끝난 후 보고해도 충분하다. 업무를 잘 모르면서 의견을 보태는 팀장이 고민이라면 외부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법무팀에서 이 정도 계약 내용이라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팀장은 오케이라고 말한다.